지금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세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까? MZ세대, 뭐 새로운 세대 혹은 청년들과의 소통, 그들의 마음을 얻는데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라고 규정을 합니다. 민주당의 최근 전당대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. 거기에 뭐 이른바 청년 세대라고 할 수는 없었고, 제가 제일 젊은, 여러분들한테는 아버지는 좀 그런 것 같고, 그러니까 뭐 막내 삼촌 이런 정도. 제가 민주당 안에서 제일 젊은 축이고, 재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은 저보다 20, 30세 더 많은 분들이 계시고, 제가 재선 의원인데 무심부름도 제가 해야 되고. 그럼 그만큼 나이만 많은 게 아니에요. 이 민주당 안에 전당대회를 치를 때 나와서 새로운 세대를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. 새로운 세대가 이쁨 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등장해요. 에이,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. 격렬한 투쟁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으로 대표되던 어떤 그 대세가 형성이 되니까 그냥 다 거기 쭉쭉쭉쭉 써서 하고, 이른바 당내 우리 당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고, 박용진 정도가 당대표 선거를 나와서 이 선당우사 해야지 어떻게 자생당사 하려고 온 분이 나와서 저렇게 하냐. 지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왜 아무도 안 지냐. 이제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막. 역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준석 현상이 있었습니다.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이번에 지금 천하람이 나와서 따박따박 얘기하죠. 윤핵관 얘기하면 가만 안 둔다고 대통령하고 당내 지도부가 얘기하니까 윤핵관 척결을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. 이게 당 안에도 엄청난 두고 있다고 봐요. 이번에 이준석을 찍어내기를 통해서 그 세대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, 이번에 또 혹시 천하람 후보를 어떻게 하는 그래서 왕따시키는데 성공할지 모르지만, 저기는 이미 그 세력이 단단하게 격렬한 내부 투쟁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, 민주당 안에서 격렬한 내부 투쟁이 있다는 분이 들어봤었어요. 민주당 안에 친명, 비명, 뭐 이런, 옛날에는 친문, 뭐 반문, 뭐 이래갖고, 이런 사람 중심으로 서로 갈등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, 쪽수 많은 쪽에서 쪽수 없는 쪽에다가 이렇게 문자 폭탄 보내가지고, 핸드폰 못 쓰게 만들고, 이런 수준의 정치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니까요. 민주당이. 그 제가 걱정은 핸드폰에 문자 많이 보내는 경쟁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치고, 그럼 민주당 안에 예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누가 있어요?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? 여러분 세대 중에? 이게 큰일인 거죠.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가장 큰 위기는 이제 여기 있다고 봐요. 이재명 당대표의 무슨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, 민주당은 이미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민자당 보듯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.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민자당은요,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. 그 당의 국회의원들은. 우리 대학가에 들어오면, 일단 저 사람이 뭐 어느 민자당의 국회의원이 우리 학교에 와서 무슨 상을 받는데, 강연에 온대. 그래? 저 사람 목숨이 두 개인가 보지? 이러면서 가갖고 짱돌 던지고 피켓 들고 계속 이렇게 해갖고 망신을 주는, 그래도 대학 사회에서 누구도 그걸 말리지 않았다니까요. 근데 지금 우리 대학생들한테 민주당이 과연 뭐 개혁, 인권, 평화 이거예요? 아니, 그냥 조국, 기득권, 이 정당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,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,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있으면, 그래도 문자 아직도 많이 모자라? 그래갖고 5천 개씩 보내주고, 큰일 난 거죠. 그러니까 저라도 격렬한 내부 투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
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내부 젊은 세대는 보이진 않아요. 세대는 보이지 않아요. 똑같이 뭐 대충 그냥 다음에 국회의원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 한 네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거투하고 이런 정도로만 보일 것 같은 생각? 너무 안쓰럽죠, 민주당의 상황이.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, 저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선택들을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혼자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럿이서 같이. 저는 이준석의 저 백그라운드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저 일베야, 보수화된 애들이야 라고 민주당에서는 쉽게 규정하지만 어쨌든 집단이 저 안에 들어가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과 코드를 맞춰가면서 신호를 주고받아가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되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. 우리 민주당 안에서는 누구도 젊은 세대 중에서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, 그러니까 저섬 바닷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숭어떼가 다니는데 그 움직임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바다 수면 밑에 그런 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숭어떼는 일망타진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안에서 국민의 이 당에 대한 무작정의 지지가 아니라 최고의 지지는 비판적 지지예요. 그 사람은 이게 부족하지만 내가 믿어줄게. 저 정당은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가서 도와줄게. 이런 비판적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적어도 우리 동아시아 재단에서 인권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오신 정도면 정치적인 고민도 이해 깊이도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거대 정당뿐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정당들, 원내 정당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정치가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도를 아직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두석, 세석, 다섯석, 열석 이 정도의 여러 정당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그런 에너지들을 모아놓는 일들은 절대 소홀하게 안 하셨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김이 엄청 좋게 보셨는데. 네. 예, 멀리서 보면은 더 좋게 보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거의 저 생존에 급급한 실정에 있지만, 또 멀리서는 그렇게 봐주셔서 어, 그, 이제 다음 세대가 위의 세대를 어떻게 대체할 거냐. 예를 들어서 콜 총리가 메르켈 총리를 이렇게 발탁해서 이제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메르켈한테 밀려난 이런 사례도 있지만, 보통 이렇게 누가 누구를 키워주는 거는 사실 키워주고야 싶겠지만 이게 의도한 대로 다 되지는 않고, 그러니까 그게 성공적이지도 않고 키워지는 데 성공할 수 있으면 이제 결과는 또 결과적으로 그게 다음 세대가 본격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사례가 보면. 아무튼 이게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는 거는 개인도 마찬가지, 집단으로서의 어떤 세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, 이런 도전을 계속하는 게 좋으냐, 힘을 모았다가 한 번에 하는 게 좋으냐, 그건 케바케가 사실 어떻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. 분명한 거는 국제 정치에서도 이 세력 교차가 있을 때 그 주도권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결국에는 그 역량의 총합이 커지는 쪽하고 쪼그라드는 쪽이 이제 이 골든 크로스, 데드 크로스가 딱 만나질 때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? 이거를 앞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물론 각자 개인의 이런 실력을 갈고 닦는 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돕겠지만, 세대의 성장을 보자면은 각자가 자기 실력을 쌓으면서 내 시간의 일부를 내 사적
동기, 사적 성취, 사적 이해를 위해서만 쓰시지 말고 일부는 공적인 어,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좀 가령 여기에 어, 그냥 그 매진하시겠다. 이제 몸을 던져서 하겠다.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하고 싶은데 이제 여건상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중간에 있는 이 스펙트럼이 꽤 넓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, 위의 세대에서 이제 그 앞에 문제를 풀었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문제 해결자로서 이제 등장을 할 때 이 역량이 더 빨리 결집되고 축적이 될수록 그 시기가 빨라질 것이고 이거를 하지 않고 파편화돼서 나만 잘 살고 있으면 이 때가 이제 안 오거나 아주 늦게 올 수도 있겠죠.